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머리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얼굴형 관련한 그런 시술들, 제가 집에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한 번도 제 얼굴형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얼굴형이 되게 많이 컴플렉스였고, 유튜브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얼굴형이 진짜 예뻐요, 뭐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뭐라 해야 되지? 감동이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얼굴형이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일단 제가 얼굴 여러 곳에 이제 칼을 댔지만 얼굴형에 있어서 뭐 뼈를 깎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조금 둥글둥글하고 입체적이지도 않고 약간 광대랑 또 턱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뭐 시술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막 살을 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때 키가 멈추지 않았나. 그래서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진짜 나중에 크면 정말 의학의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막 극한으로 살 빼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이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정말 눈이 막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술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정말 엄청 지방에 시골에 있는 그런 대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 서울이라든지 뭐 대구, 대전, 부산 이런 데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었어요. 정말 열정적이죠. 이것도 엄마가 보면 또 댓글에 남기겠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무조건 막 V라인 막 이런 게 그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대 중반까지는 좀 이렇게 막 덜어내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좀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들 해본 시술이 바로 보톡스일 거예요. 전 지금 자아도 보톡스를 꾸준히 맞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3개월 주기로 이렇게 계속 맞다가 요즘에는 그냥 제가 거울을 보면 보여요. 그럼 그때 병원을 가는데, 그때 가면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서 가는 것 같거든요. 보톡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기가 길어져야 돼요.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아요.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부작용 같은 건 저는 한 번도 없었고요. 대신 처음에는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냥 유지용? 자아도 보톡스 왜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근육이 아니라 뭐 살이라든지 뼈다. 그러면 사실 보톡스는 효과가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병원에서 사용한 보톡스가 뭐 정품 정량이 아니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비교적 최근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시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킨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보톡스랑 스킨 보톡스랑 똑같이 보톡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근육에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얇게 주사를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없앤다기보다는 피부 전체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스킨 보톡스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제 강남 언니 영상에서 그때 시술을 받고 그 이후로도 너무 좋아서 2번이나 더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 전체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여기 턱 라인 위주로만 조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킨 보톡스의 장점은 가격이 그 리프팅 레이저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 효과가 빠르고 오래 간다.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주사를 엄청나게 많이 놓기 때문에 멍이 들 수가 있고, 약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술 받기가 좀 힘들다. 이제 두 번째로 채우는 시술, 필러. 극한의 다이어트를 20대 때 계속하고 또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렇게 점점점 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꺼진 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방 이식이랑 필러. 저도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실장님이 사실 제가 지방 이식을 막 해야 될 정도로 막 얼굴이 많이 꺼진 것도 아니고, 지방 이식은 좀 부자연스러움도 있고 금방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필러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필러로 정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채웠어요. 제가 지금 여기 관자놀이하고 여기 눈밑이랑 앞광대,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턱
코끝에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가 제일 추천하는 부위는 여기 눈 밑이랑 앞광대거든요. 제가 여기가 원래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꺼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꺼져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되게 아파 보이고 이렇게 옆모습을 봐도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진짜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필러를 되게 소량으로 이렇게 맞았는데 진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딱 옆모습을 봐도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지 사람이 뭔가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사용한 필러가 조금 단단한 필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녹는 필러라도 이게 조금 말캉한 애들이 있고 좀 단단한 애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단단한 애를 써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되게 오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되게 연약하고 피부도 얇고 조금만 필러를 잘못 넣으면 굉장히 얼굴이 더 부해 보이는 부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넣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잘못 맞으면 여기가 더 부어 보이고 좀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병원에 가셔서 맞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팔자주름은 제가 지금 추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게 팔자는 사실 하면 보완은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움직여요. 우리가 입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뭐 먹고 말하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위로 올라가서 이쪽이 더 빵빵해질 때도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인중이 더 길어 보일 때가 있어요. 필러가 계속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좀 유지력도 안 좋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진짜 비추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 턱끝이거든요. 그때는 또 한창 V라인이 대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갸름해 보이려고 여기를 맞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뾰족해 보여요.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mm 정도 가지고 달라지지? 이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얼굴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중안부가 긴 얼굴형인데 이게 갑자기 또 길어져 버리니까 얼굴이 진짜 오이가 된 느낌? 우리가 또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지구에 사니까. 근데 여기가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진짜 별로예요. 이제 저의 요즘 최애인 리프팅 레이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요즘 리프팅 레이저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레이저들만 알려드릴게요. 슈링크는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은 리프팅 레이저고요. 일단 가성비가 정말 좋고 효과도 빠르고 크게 뭐 통증이나 붓기도 없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레이저인데 지금은 이 슈링크를 자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슈링크 맛을 보고 그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되게 자주 했었는데 저한테 약간 볼꺼짐이 생긴 것 같다고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쪽에만 하고 있거든요. 이중턱. 이렇게 자주 받지는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것 같아요. 이 슈링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볼꺼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꺼짐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볼꺼짐이 부작용이 아닌 레이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슈링크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가성비 시술이다. 슈링크는 이렇게 카트리지별로 이렇게 뭐 아이 슈링크도 있고 V 슈링크도 있고 그냥 이렇게 슈링크도 있고 한데 저는 요즘 이렇게 V 슈링크로 이쪽만 봤거든요. V 슈링크가 이런 이중턱 이런 데 효과가 훨씬 더 좋은데 더 아파요. 그리고 저는 이 슈링크가 너무 기분 나쁘게 아파요. 막 그 이시린 느낌 있거든요. 그게 뭐 치과 신경치료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치과 신경치료 안 해봐서 모르겠고 진짜 기분이 나쁘게 아파요. 그리고 되게 세게 해주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만지면 아플 정도로 부어요. 리프테라는 슈링크랑 이제 같은 원리의 레이저인데 이 어플리케이터가 좀 작아서 이런 굴곡진 부위에 탄력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제가 저번에 리프테라 영상도 올렸었는데 리프테라도 굉장히 좋아요. 피부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중턱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부위는 슈링크로 하고 이런 데는 리프테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번에 인모드를 바꿔 왔어요. 인모드는 FX 모드랑 포마 모드가 있어요. FX 모드는 얼굴에 이렇게 지방층을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얼굴 살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모드고, 제가 한 포마 모드는 이렇게 좀 전체적인 탄력을 높여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 FX 모드는 일단 저는 할 필요가 없는 시술이라고 하셨고, 이게 멍이 진짜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촬영이 잡혀 있으면 이게 절대 못할 시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마 모드로 이렇게 이쪽 위주로 받았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진짜 피부 안에 막 이렇게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뜨거워. 저는 일단 붓기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날 당일부터 굉장히 탱탱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술 받은 당일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날 때까지 계속 효과가 서서히 더 눈에 보이니까 되게 만족했던 그런 시술이에요. 탄력이 진짜 많이 생겼어. 사실 제가 포마 모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눈에 보이고 얼굴이 탱탱해져서 요즘 또 최애 시술에 이렇게 넣어져 있는 윤곽주사는 이제 덜어내는 시술이죠.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름만 같지 병원마다 다 쓰는 그 약물이 달라요.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효과가 있는 병원도 있었고 없는 병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PPC 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게 지방 분해하는 뭐 그런 주사거든요. 근데 그게 붓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21살 땐가 이제 대구에 올라가가지고 그 PPC 주사를 맞고 왔어요. 진짜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진짜 그게 한 2주가 갔거든요. 그렇다고 막 큰 효과는 또 없었어요. 지금은 그 주사가 아예 거의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 나 수업 갈 때도 진짜 마스크 끼고 다녔음 그때. 그 주사가 효과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많아서 그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없어. 와, 그때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PPC 주사를 엄청 약하게 만든 주사가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윤곽주사도 그렇게 막 추천을 안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맞고 하혈을 좀 한참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맞으시려면 스테로이드가 없는 걸로 맞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짠! 이런 괄사, 뭐 마사지기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다들?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거를 23살 땐가 산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게 진짜 한창 유행이었어요. 뭐 캐럿인지 뭔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도 맨날 이걸 썼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항상 뭐 마스크팩을 하든 뭐 집에 있든 막 이걸 계속 했었어, 이렇게. 요즘은 트렌드가 또 이런 괄사잖아요. 괄사로 요즘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괄사는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는 얘는 전혀 안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트. 이게 이렇게 굴곡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우리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그런 부위예요. 근데 여기에 이걸 안 풀어주면은 안색도 되게 나빠 보이고 얼굴 전체가 되게 많이 부어 보여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를 자주 풀어주시는 게 뭐 시술을 받고 나서도 얼굴형 관리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프팅 팩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자주 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써가지고 하나는 없고 제가 여기 이미지로 남겨드릴게요. 이거는 듀이셀 거예요. 이거 저희 엄마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쫙 당겨 붙이는 그런 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거나 뭐 일시적인 효과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둘 다. 하지만 뭐 피부과에 가는 것보단 싸니까 사용은 하고 있는데 좀 비싸긴 비싸요. 그리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비대칭 교정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얼굴 비대칭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되게 많이 나아졌거든요. 저 이분 거 보거든요. 이분 거.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운동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즘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른쪽 얼굴을 안 썼어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지 싶은데 촬영할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뭔진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정면 촬영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이렇게 이 오른쪽 얼굴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뮤잉이라는 그런 혓바닥 운동이 있어요. 혓바닥
혓바닥을 제자리에 놓는 혓바닥을 입천장 위에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건데, 근데 제가 뭐 이 뮤잉 운동이 정확히 뭐고 막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저도 모르게 입으로 계속 숨을 쉬더라고요. 마스크도 끼고 하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진 느낌? 근데 그렇게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은 얼굴형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전부터 자꾸 의식적으로 이제 뮤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혓바닥을 입천장에 계속 이렇게 좀 붙여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코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실제로 모델분들이 화보 찍을 때도 이 뮤잉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혓바닥 위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계속 좀 뮤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시술들, 그리고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진짜 트렌드가 너무나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형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시술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이런 컨텐츠의 늪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조금씩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수술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